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인근에 추진되는 갯벌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반발이 커질 조짐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이 연대해 전방위적 반대 운동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국비 저지 활동까지 벌일 계획이어서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취임 3주년 브리핑 자리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은 치유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절강 습지에 들어설 갯벌 치유센터를 꼽았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들이 어렵게 복원한 습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노 시장은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거기가 갯벌 절대 보존구역인데 훼손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문화공원 지역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 시장의 발언 이후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치유센터 건립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했는데 참여 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3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최근 순천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방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갯벌 치유센터 입지 변경을 핵심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라 정치적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갯벌 치유센터 공사 외에 지금 현재 순천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토목공사들이 많거든요. 그 토목공사를 좀 중단할 것을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을 두고 지역 주민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 치유센터에 대한 반대 움직임까지 본격화하면서 순천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2026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 유치가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박람회장에 유치했다는 점에서 행사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강화, 문화 교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10만여 명의 청소년과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종합 행사입니다. 전남도의회가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안정적인 교육 실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남 동부권 예비교사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창의적 교육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영균 도의원은 오는 2028년 전면 시행하는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대비가 시급하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건의 사업을 새롭게 확정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수년째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인데 정부의 실행 의지를 키워내는 게 관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 건의 사업 23건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광양시에 약속한 6대 동네 공약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사업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의 사업은 기업도시 광양의 미래 비전을 담보할 전략 사업들입니다. 시는 수소 환원제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수소 환원제철 중심 저탄소 실증 설비 전환 사업의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만권 2차 전지 원료 소재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소부장 특화 단지 추가 지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양항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 지원 사업도 핵심 건의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존 추진되고 있는 광양항 3단계 2차 자동차 컨테이너우드 구축 사업과 연계해 광양항 국립 스마트 항만 MRO 인력 양성 교육센터 구축,
광양항 컨테이너 우드와 제품 무드의 전면 항로 증심 준설 등도 정부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철강 분야이고 또 2차 전지 부분, 또 이제 수소 산업, 또 항만 이런 것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집약이 될 때 미래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복 지수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수건 SOC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들도 제시했습니다. 경전선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 광양항 율촌산당 간 연결도로의 개설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수건인 광양세무서 설치, 농산물 품질 관련 광양사무소 설치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3건의 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반영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에 산적한 해묵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광양시는 새롭게 확정한 새 정부 국정과제 건의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한 단계 더 구체화함으로써 정부의 실행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뜨거웠던 프로야구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시즌 초 하위권에 머물던 기아 타이거즈는 1.59 선수들의 활약으로 전반기 막판 상위권에 올라섰는데요. 이 후반기에는 주전들의 대거 합류가 예상되면서 기아가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올 시즌 1강 독주 체제를 예고했던 기아 타이거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즌 초반 김도영과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기아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급기야 4월 중에는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기아를 살린 건 이른바 한평 타이거즈라 불리는 오선우와 김호령, 고종욱 등이었습니다. 간절함 속에 생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 오면은 진짜 꼭 잡아보겠다라는 막 서로 이제 막 그런 말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너무 좀 스윙을 좀 세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출루에 목적을 두고 있어가지고. 주전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꾼 이들의 활약에 기아는 전반기를 4위로 마쳤습니다. 후반기에는 김선빈과 나성범, 이일이 등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전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름 잘 체력 비축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다치고 가을 야구까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전반기 막판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준 기아. 후반기에도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가진 뒤 다음 주 목요일 홈에서 NC와 4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검은도를 제외한 여수 전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여수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폭염이 지속되면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고수온주의보가 지난해보다 16일이나 일찍 발령됐다며 이미 남면해상에서 민관경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해 대응 체계를 사전 점검한 데 이어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조기 출하와 사료 공급 중단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환영하며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사회 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재구속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란을 기도한 반헌법 세력 전체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회 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정치개혁 등 국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멸종위기종 여름철새 긴꼬리 딱새가 남녘에서 포착됐습니다.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시켜 둥지를 떠나는 모습이 MBC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해발 150m의 전남의 한 야산 숲속입니다. 긴꼬리 딱새 부부가 맹감나무 줄기에 집을 짓느라 분주합니다. 날개와 꼬리가 갈색인 암컷이 부지런히 둥지를 만드는 사이 수컷은 경계에 나섭니다. 1km 남짓 거리의 숲속에는 또 다른 한 쌍이 이미 알을 낳았습니다. 몸 길이의 3배에 이른 꼬리를 가진 수컷과 절반 정도 크기인 암컷이 번갈아 알을 품는 기간은 2주가량. 넝쿨식물 줄기 대신 고목에 둥지를 틀고 4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켰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들을 위해 엄마 아빠는 쉴 새 없이 사냥한 먹이를 입에 넣어줍니다. 파란 눈의 새로 멸종위기종 2급인 긴꼬리 딱새는 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 낮은 산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식지 자체가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띄기가 어렵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류거든요. 부화한 새끼들은 10여일 만에 둥지를 박차고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긴꼬리 딱새는 9월쯤 고향인 동남아시아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푹푹 찌는 7월 무더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남 경북권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m에서 2m, 먼바다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까지 여수에선 6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글로벌 고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일본의 모 배터리 기업과 천연 흑연 응급제를 공급하는 계약을 비공개로 체결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고객 다변화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천연 흑연 인조흑연 응급제를 개발해 폭넓은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리콘 응급제 사업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